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로도 어김없이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어제 날짜로도 상승력을 이어가나 싶었는데 결국은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올라가거나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석 달이 넘게 이렇게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3,250원만 돌파하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뀐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전한 이 박스권 라인 안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투자자들한텐 지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XRP 리플 코인이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횡보 라인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지금 이 이유가 대외적인 이벤트였던 그 부분, 바로 뭐였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 자, 이 기분이 굉장히 지긋지긋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관세가 언제부터 이어졌습니까? 2025년도 1월 달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2분기가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도 계속적인 관세는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외적인 이벤트가 크게 작용했던 하방 압박이었고, 그 부분의 반대편에서는 XRP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모멘텀에 따라서 상승력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측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하방 압박 받고, 그러니까 1월달 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2,500원까지 떨어졌고, 다시 지금 현재 이 시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과정에서 악재성 이벤트,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들을 두 가지 분류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ETF는 뭐라고 했죠?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자, 이거만으로도 엄청난 안전자산이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자신들의 달러 또한 강하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또한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그리고 CBDC, 디지털 화폐. 자,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가 다 XRP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근데 대외적인 이벤트, 관세라는 부분 또한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라는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움직임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 관세라든지 기준금리에 대한 악재성 이벤트, 이러한 부분들을 우린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말 그대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오른쪽에 이 기준 단가들이 보일 겁니다. 이 단가는 목표 단가가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그 부분에서 우린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한 단기적인 수익 시간은 바로 매도 시점이겠죠. 이 매도 타점 또한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날짜로도 XRP 리플 코인의 변동성은 많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곧 다가올 다음 주 SEC와의 확실한 법정 리스크 해소 부분도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더보기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 나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 이 부분 나오시면 바로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어느 목표가까지 설정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겁니다. 톡방에서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시죠?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받고 톡방 링크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다 무료인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뭐였습니까? 바로 해당되는 무역 관세 부분이죠. 자, 이게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완화 기대감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리플 코인 이러한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이 관세 부분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 관세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자,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당연하겠지만 이들 또한 우리처럼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투자합니까? 주식시장, 코인시장에 투자를 해요. 근데 이렇게 관세가 올라가는 부분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물가가 올라가면 투자자는 비중이 너무나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코인시장에서 매도할 자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13일까지 런던에서 나오거든요. 결과치는 13일 날 나오겠지만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관세를 너무 강하게 끌고 갈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같이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6월 11일 날짜로 어떤 부분이 발표가 있습니까?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실질적인 어떤 걸 말하죠? 인플레이션, 실질적인 물가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과 굉장한 실망감 이 두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는 나올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악재성 이벤트 이야기할 때 관세 말씀을 드렸고 기준 금리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영향, 코인 시장의 영향을 같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이 CPI 지수, 내일은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꼭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9시 30분입니다. 오늘 밤에 방향성이 잡힐 기준 금리의 결정 이 부분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악재성 이벤트들, 악재성 이벤트라고 해서 모두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들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어떤 걸 갖고 옵니까?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의 가장 악재성 이벤트는 이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는 시장은 그만큼 상승에 대한 폭 또한 엄청나게 높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XRP 리플 코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0원 부근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3,000원대 바로 마이너스 35%가량 되거든요.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많이 주었던 요인 자체가 이러한 불확실성 어떤 거? 관세, 기준금리,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시장을 압박했어요. 이게 25년도 들어와서 1월 달부터 엄청나게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근데 25년도부터 이렇게나 떨어질 때까지 그럼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왔을까?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면 고래들은 당연히 매집 시점을 가져왔겠죠. 제가 이 부분 많이 보여드렸는데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리플의 고래는 지난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에서 보면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보유량의 증가 폭을
보여준다라는 거. 25년도입니다. 25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또 어떠한 속보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5월 10일 날 나왔던 내용 보시면 고래들은 한 달간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이거는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죠. 그러면 25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현재까지도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자, 고래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왜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지고 횡보 시점을 가져왔고 마이너스 35%를 가져왔을까? 이 부분에 대한 힌트는 바로 이 매집에 있죠. 매집이란 건 뭡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하는 게 매집은 아니죠. 매집은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확실한 저점 라인에만 매집하는 거,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차트에서 보시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말씀드렸던 5,000원 부근 때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곧바로 떨어집니까? 아니죠. 올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이런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고래들은 저점마다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고래들은 어떠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XRP 니플 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매수 시점을 잡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있겠죠. 자, 이거 보시면 이게 6월 11일 오늘 날짜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자, 합이냐 지연이냐 이 부분의 결정은 언제입니까? 6월 16일입니다. 자, 6월 16일 날 중대 분기점을 맞고 SEC와 니플의 소송 4년이 넘게 이어졌던 이 소송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관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고래들은 이렇게나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이제는 올라갈 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매집을 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니플과 SEC와의 관계는 니플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월봉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월봉입니다. 이거는 2025년도부터 어때요?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시작되었죠. 이게 21년, 22년, 23년, 24년 11월 달까지 이어졌거든요. 이때가 지난 정부 바이든 정부 때 누구였습니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이 리플 코인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잘못됐으니까 이걸로 우린 법정에서 다퉈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으로 엄청나게 시장에 압박감을 주면서 1,000원대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3,000원대죠. 지금 이렇게나 올라갔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에 따라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배경은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야 관세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 내부적으로는 SEC 위원장을 갈아치웠죠. 미국이란 나라는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하죠. 나는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죠.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준점은 이 모멘텀이 나오기 직전에 해당되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이 3,000원대를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이유. 물론 니플 코인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3,000원대니까 많이 올라갔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간 만큼, 이더리움이 올라간 만큼만 지금 올라간 거고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차트의 흐름, 현재 니플 코인은 어떻게 움직여 왔었는지도 같이 제가 먼저 자료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먼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모두가 다 무료예요. 지금 제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SEC와 XRP의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이제는 6월 16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뉴스도 한번 보시면 XRP 온체인 결제가 117%나 폭증했습니다. 근데 가격은 왜 잠잠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드렸던 고래가 매집했지만 왜 안 올라갔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유와 똑같죠. 자, 이 내용의 뉴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하루 만에 2배 이상이 뛰어넘었다. 같은 날 리플의 총 결제 볼륨 또한 4억 3천만 건 이상으로 집계되었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 리플의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리플의 활용도입니까? 말 그대로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면서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거래 또한 이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XRP 리플 코인의 온체인 거래량이 이렇게나 증가된 폭은 그만큼 확실한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플 말 그대로 월가 누굽니까? 월스트리트라고 하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투자 집단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월가라고 합니다. 이런 월가의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 구겐하임은 리플 레저 기반의 디지털 상업 어음을 도입했다. 이게 오늘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그만큼 XRP는 이제 누구의 관심이 높아집니까? 기업과 기관들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수많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리플을 사 모으면서 그들의 재무제표에 이 XRP 이름을 넣어두고 있다는 거.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처럼 기업들도 투자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는데 이 부분의 재무제표를 XRP로 사 모으겠다. 이미 신고를 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월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부분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입니까?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순서로 보면 어떻습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월가는 매집을 먼저 하고 나서 뭐가 ETF가 출시가 된다. 지금 우리가 XRP 현물 ETF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SEC와 법정 리스크가 되면 바로 나올 것이다. 굉장한 기대감이 크죠. 근데 지금 리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던 시점에 비교해 보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 최저가는 3,000원대 부근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최저가는 만들어놨죠. 그런 다음에 고래들은 현재 매집하는 시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만큼 현재 XRP 리플 코인의 움직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에이다 카다노 공동 창립자는 항상 XRP를 너희는 정말 코인도 아니다. 가상자산도 아닌데 탈중앙화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리플은 쓰레기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자, 찰스 호스킨슨 공동 창립자가 이제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레이스 지갑에 통합을 선언했어요. 왜? 리플 코인이 말이 많았죠. 어떤 말이 많았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1세대 코인이었어요. 근데 비트와 이더리움은 완벽한 탈중앙화인데 리플은 탈중앙화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일반적인 코인은 전통 금융시장과는 별개로 움직이는데 리플은 전통 금융시장과 함께 움직임을 가져왔다. 이게 이것 때문에 별종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상자산에서 그냥 코인 시장에서 코인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 바뀌었어요. 가상자산에서 전통 금융시장으로 융화되고 있는 시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RWA, 실물 연계 자산이죠. 부동산도, 주식도, 채권도 이젠 토큰화하는 작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RWA가 나오면서 어때요? 리플은 더욱더 그 활용도가 커졌다라는 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부터가 이제는 금융시장과 별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관점들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지금 리플이 가상자산과 전통 제도권 금융시장을 같이 합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니플 CEO가 도널드 트럼프의 회동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일개의 기업 수장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냐 이거만으로도 엄청난 이벤트를 가져가죠.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회장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옵니까? 확실한 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관점들을 만들어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란 나라 엄청나게 거대한 글로벌 1위 국가가 대통령이 니플 CEO를 만난다. 여기에 부분에서 확실한 우리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6월 16일 SEC 미국의 한 기관입니다. 미국의 기관이 XRP와의 결정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죠. 자,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어떤 걸 결정했습니까?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암호화폐 ETF 기초자산에 니플과 솔라나를 포함시켰다. 알트코인 투자에 확대 신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왜?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제왕이에요. 이더리움이 움직여야 다른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엄청 많죠. 그러한 부분에서 알트코인 투자의 확대 신호, 이제는 SEC가 승인을 해줬다. 어떤 거? 암호화폐 ETF 기초자산에 니플과 솔라나를 포함시켰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XRP 니플 코인, 물론 현재 시점에선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으니 답답한 흐름 정말 맞죠?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이 석 달째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확인을 해보면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 어디입니까? 바로 3,500원. 이 3,500원을 돌파했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라인까지 계단식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SEC와의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확실성을 갖고 악재성 이벤트가 호재성 이벤트로 바뀌는 시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는 거.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니플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빨리 올라가면 좋기는 한데 너무나 빨리 올라가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안정적인 우상향, 계단식 상승을 저는 더 선호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링크만 클릭하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따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 모든 부분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톡방도 모두 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거듭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가져왔죠. 자, 이게 6월 9일날 나온 뉴스지만 제가 이 뉴스가 나왔던 이벤트는 6월 7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니플에 2억 3천만 니플을 이체했다. 자, 이때 어떠한 뉴스였습니까? 2억 3천만 니플이 이체했다는 건 매도 신호와 마찬가지다. 물론 지갑으로 이동되었지만 이건 매집이라고 분류하지만 누군가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공포감이 휩싸였던 시점이었어요. 이게 6월 7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짜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바로 6월 8일 날 데스크로스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니플을 매집한 고래들이 발생되었다. 이게 6월 8일이거든요. 뉴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6월 초부터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고래 투자들은 지난 일주일간 1억 9천만 개의 니플을 대거 매집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을 주식 거래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시장에 내놓고 파는 경우는 거진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거래하기 때문에 이들은 대량 매매를 진행합니다. 대량 매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블록 딜이라고 했죠. 자,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딜을 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도할 건데 이 매도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고래죠. 이런 고래가 나는 이 정도의 수량 매도할 건데 매수할 사람을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대량 매매, 이게 바로 블록 딜이에요. 말 그대로 매도자가 매수자를 먼저 찾고 나서 이체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걸 느끼십니까? 매수자도 고래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데 물론 돈 많은 개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고래입니다. 고래가 고래한테 손바뀜이 나왔다. 중요한 부분은 매수다 고래다. 당연히 지금 단가에도 확실한 매력적인 단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고래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기는 과정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기대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수많은 기업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에 니플을 넣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가 세계 최초로 니플 중심의 재무전략 발표를 진행했고 이 나스닥 상장사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 웹버스 인터내셔널은 3억 달러의 준비금 펀드를 조성하면서 SEC한테 이거 승인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시점에 XRP를 사 모으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 더욱더 크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 너무나 강력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강력한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이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이유를 어떻게 집었습니까? 기관들은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호재가 왜 안 오를까?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절대적으로 개인들과 함께 수익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니까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래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 이거는 주식도 코인 시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XRP 리플 코인 당연히 힘든 시점 맞아요. 3,000원부터 3,250원 이게 뭐 많이 올라간 단가도 아닌데 이 단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니 답답한 흐름이 맞습니다. 근데 1월 달부터 현재 시점까지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리플 코인을 사 모으겠다 발표를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쳐서 매도, 힘 빠져서 매도,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물량들을 누가 고래들은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떠한 관리로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또한 차트에 대한 분석에서 기술적 분석은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관리 당연히 중요하죠. 수익관 관리까지도 하나씩 직접 체크해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관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를 한 번 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요 링크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도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또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또한 함께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만큼 자료도 톡방도 모두가 다 무료니까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